스텝 하나를 만들게요. 자, 그리고 EX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그 클래스는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rectangle이라고 하는 rectangle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직사각형이 가져야 되는 속성과 직사각형이 가져야 되는 기능들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직사각형이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가져야 되는 기능들을 설계를 하셔야 될 건데, 속성을 정의하기 전에 어떤 기능들을 가질 것인가를 기능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원에서 했었던 것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리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은 area라고 할 거예요. 얘는 그 직사각형 객체가 있겠죠. 객체의 넓이를 리턴해주면 되겠다. 직사각형 객체의 넓이를 리턴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페리미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직사각형 객체의 둘레 길이를 리턴했으면 좋겠다. 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하고 뭐만 알면 될까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있으면 넓이나 둘레의 길이를 리턴할 수 있을까요? 그쵸.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만 가지고 있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될 거고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더해주면 그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다라고 했을 때 그 객체는 딱 두 가지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로 길이, widt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라고 하는 속성과 그다음에 heigh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 기능은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죠? 맞죠? 뭐 공식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 이거는 그쵸? 자, 요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resize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각형의 이름 자체는 크기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크기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직사각형 객체의, 직사각형 객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턴할 필요는 없어요. 뭐 리턴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하지만 굳이 리턴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원래 길이가 뭐 10인 그런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10, 세로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 길이를 뭐 20으로 변경하고 세로 길이는 10으로 변경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능을 하려면 그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를 새로운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이 세 번째 메서드를 만들 때에는 아규먼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거예요. 넓이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넓이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 area라고 하는 함수나 perimeter라고 하는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따로 더 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객체 자체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서드와 두 번째 메서드를 만들 때는 아규먼트가 따로 필요가 없지만 resiz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때에는 새로운 길이, 새로운 가로 길이, 새로운 세로 길이, 그죠? 어, 어. 가로 길이의 새로운 값, 세로 길이의 새로운 값을 아규먼트로 줘야 그 아규먼트 값이 있어야 가로 길이를 변경할 수 있고 세로 길이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메서드를 만드실 때에는 아규먼트를 선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드셨으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프린트해보고, 속성 값들을 출력해보고, 메서드도 호출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직사각형에서 그런 동작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네, 시간 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제가 여러분 하시는 걸 봤는데, 다 하신 분도 계셨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는데, 네. 자, 일단 설계를 하실 때는 클래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콜론. 첫 번째로 만들어 주실 거는 속성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속성들을 초기화해주는 함수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언더스코어 두 개, init 언더스코어 두 개.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는 셀프라고 무조건 써줘요. 클래스 안에서는 셀프라고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it이 아규먼트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몇 개의 아규먼트가 필요한가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개의 속성에다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개의 속성의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값을 몇 개를 전달을 받아야 돼요? 두 개를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이렇게 아규먼트를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객체의 변수를 선언하고 객체가 가져야 되는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넣어주는 게 이 init 함수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은 self. 변수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죠. 뭐 W라고 만들든 width라고 만들든 뭐라고 만들든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름 만들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얘랑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다 예요. 여기다가 값까지 넣어줘야죠. 이래야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해야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음. 누군가가 생성자를 호출을 할 거고, 생성자를 호출할 때 숫자를 줄 텐데, 뭐, 예를 들면 1, 2, 뭐 아니면은 4, 3, 이런 식으로 값을 줄 텐데, 그 값을 어떻게 하겠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 해요.
그리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만들 때는 셀프를 붙여서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와 여기 왼쪽에 있는 위드스는 서로 다른 변수예요. 왼쪽에 있는 변수는 함수의 파라미터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위드스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냐, 함수의 파라미터냐, 이거는 셀프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해? 초기화한다. 객체를 초기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initializ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이 하나가 더 있는 거,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세로 길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셔야죠. 누군가가 가로 길이로 4를 주고 세로 길이로 3을 줬으면 가로 길이 4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위드스에 저장이 되고 세로 길이 3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하이트에 저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init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init 함수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함수는 이제 기능들을 집중하시면 돼요, 이제는. 속성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났고, 속성을 초기화해 주는 건 끝났고, 기능을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기능 하나마다 함수 하나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만들어줄 함수는 area. 그리고 이 함수는 클래스 안에서 만드는 함수니까 첫 번째가 self. 셀프를 써주는 목적은, 써주는 목적은 어떤 객체에서 넓이를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있어야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위드스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하이트를 접근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만드실 때에는 항상 첫 번째가 셀프가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셀프를 직접 넣어주는 건 아니고 그 메서드로 앞에 호출하는 그 변수 이름으로 셀프는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할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다른 값들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볼게요. 셀프 이외에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넓이를 계산하려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알면 되는데 셀프가 가로 길이도 가지고 있고 세로 길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한테는 다른 아규먼트를 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 그래서 콜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리턴한다 그랬잖아요. 리턴한다. 넓이를 리턴한다.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 곱하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넓이를 리턴하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지. 그 다음은 둘레의 길이에요. 페리미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처음에는 셀프예요, 셀프. 자,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셀프라고 하는 객체만 있으면 둘레의 길이를 계산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값들은 없어요.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리턴하겠다. 가로 길이에다가, 그죠? 더하기, 세로 길이.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된 거죠? 근데 가로도 두 개가 있고 세로도 두 개가 있죠. 여기다 곱하기 2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들여쓰기 위치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클래스 안에 바디는 전부 다 일정한 크기로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만드셔야 돼요. 그죠? init과 area와 perimeter와 그리고 지금 만들 함수까지, 메서드까지 일정한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들여쓰기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요거 지켜주셔야 되고요. 지켜주셔야 되고 함수 이름은 뭐라고 만들기로 했냐면 resize로 만들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도 셀프가 있겠죠.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가로 길이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를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거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를 초기화된 값이 아니라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밀사이즈를 호출할 때에는 추가로 전달해줘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리사이즈를 할 때에는 새로운 값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규먼트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새로운 가로 길이, 새로운 세로 길이, 이렇게. 물론 변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만드신 걸 보니까 뭐 어떤 분은 new, w, 요것도 괜찮죠. 뭐 새로운 가로 길이라는 의미로 뭐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new height 줄여가지고 첫 글자만 따가지고 NW 뭐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 하기 나름이에요. 예. 근데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만 만들겠다라고 하는 관습을 따라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얘가 할 일은 뭘까요? 객체는 셀프가 객체죠. 객체는 원래 width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새로운 값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new width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사이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처음 만들 때에는 가로 길이 4, 세로 길이 3인 직사각형 요 정도 모양의 4, 3 요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이었다가 이 직사각형을 리사이즈를 하는 거죠. 뭐 더 크기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는데 네. 다른 크기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16대, 뭐 16대 4, 뭐 이런 정도로. 뭐 요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가로 길이를 새로운 가로 길이로 바꿔줘야 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세로 길이를 새로운 세로 길이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새로운 값 이거를 이 자리에 넘겨주겠다는 얘기고 이 새로운 세로 길이를 여기다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16이라고 하는 값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를 바꿔줘야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4라고 하는 값으로 예를 들자면, 그죠? 예를 들자면 4라고 하는 값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를 새로운 세로 길이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얘가 할 일 다예요. 여기서는 제가 뭐 리턴해라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만 하시면 뭐 변경하고서 어떤 값을 리턴하세요라고 했으면 리턴 문장까지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변경만 해라라고만 했기 때문에 객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로 길이를 변경하고 객체가 가지고 있던 세로 길이를 변경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원했던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자, 그럼 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얘를 테스트해보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 길이 4, 세로 길이 3인 직사각형 백체를 생성하겠다. 음, 뭐 이거를 렉트 1번이라고 할까요? 렉트 1번은 생성자 호출할 때 생성자 이름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 호출하려고 하니까 뭘 달라고 해요? 아규먼트로 뭘 주라고 해요? 위드스, 하이트,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아규먼트로 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주면 되죠. 가로 길이 4로 하기로 했고, 세로 길이 3으로 하기로 했죠.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은 포지셔널 방식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 방식도 있어요.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능합니다. 생성자도 특별한 종류의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에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은 포지셔널 방식, 그러니까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그걸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그러죠. 또는 파라미터 이름 값, 이렇게 하면 전달되는 값이 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둘 다 가능해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일반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포지셔널 아규먼트로도 전달 가능하고 키워드 아규먼트로도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둘 다 가능한 거고요. 음. 자, 일단 얘를 출력까지만 먼저 해보면 렉트 1번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렉탱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 객체이고 메모리 이런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외에 상세한 정보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음. 자, 그러면 렉트 1번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우리가 전달한 값이 맞는지 출력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맞겠죠? 이렇게 전달했다는 얘기는 여기로 숫자 4가 왔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전달했다는 얘기는 여기로 숫자 3이 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위드스에 그리고 3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하이트에 할당이 됐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이 생성자 호출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러면 파이썬은 무슨 일을 해준다? 언더스코어 init 언더스코어 메서드를 호출해준다. 호출해주면 뭐가 생긴다? 객체가 생성된다. 어떤 객체가 생성된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생성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생성된 객체는 항상 width라고 하는 변수와 height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인 거예요. 다른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width라고 하는 이름과 heigh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 길이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렉트 1번 점 하면 뭐가 보일까요? width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프린트 렉트 1번 점 height 세로 길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넓이도 출력해 볼까요? 렉트 1번 점 area죠. 근데 area는 함수잖아요. 괄호가 있죠. 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사용할 때 이름 뒤에 괄호가 없다. 이거는 변수. 그다음에 이름 뒤에 괄호가 있다. 이건 함수 호출이에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부르죠. 메서드로 호출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둘레의 길이까지 출력을 해보면 레프트 1번 점 페리 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위드스 4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위드스는 4라고 출력이 돼야 되고요. 하이트 3이라고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레프트 1번의 세로 길이는 3. 그럼 넓이는 4 곱하기 3이잖아요. 12. 둘레의 길이는 4 더하기 3.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7이 14가 되겠죠. 맞아요? 잘 되죠? 여기까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음, 만약에, 요거는 뭐 주석으로 설명드리면, 렉트 1이라고 하는 객체, 렉트 1번 객체의 바로 길이,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 안 써도 되겠죠? 이거는 렉트 1번 객체에서 넓이를, 넓이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죠. 메서드를 호출하면 메서드 코드로 가죠. 그죠? 메서드를 호출하면 메서드 코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셀프는 누가 된다? 메서드를 호출해준 객체가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셀프는 렉트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셀프 대신에 렉트 1번으로 바꿔보세요. 렉트 1번으로 바꾸면 렉트 1번.width가 되는 거죠. 4. 그 다음에 셀프.height, 셀프를 렉트 1번으로 바꿔보세요. 렉트 1번.height 3이었잖아요. 그럼 4 곱하기 3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가 나온 거죠. 이해되십니까? 페리미터도 마찬가지예요. 페리미터를 호출하면 그 함수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셀프는 뭐냐? 여기서 셀프는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여기에 셀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자리에 뭐가 있는 걸로 바꿔보시면 되냐면 렉트 1번으로 바꿔보시면 되는 거예요. 렉트 1번점 위드스, 렉트 1번점 하이트 우리 여기서 프린트으로 확인했죠. 그러니까 4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테스트해 볼 거냐면 리사이즈 메서드를 테스트해 볼 거예요. 렉트 1번 직사각형 객체가 있죠. 직사각형 객체의 가로 길이를 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16으로 할까요? 16. 세로 길이를 4로 변경해 볼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만든 메서드가 뭐냐면 렉트 1번점 리사이즈죠. 자, 리사이즈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아규먼트 몇 개 주래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달라고 하죠. new width와 new height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주면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만들 때는 셀프가 있지만 셀프는 우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셀프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자동으로 셀프가 되는 거고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자동으로 셀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아규먼트를 몇 개만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변경할 새로운 가로 길이와 변경할 세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16, 4 이렇게 줬어요. 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바뀌었어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바뀐 상태에서 넓이를 계산하면
가로 길이가 16으로 바뀌었죠? 세로 길이 4로 바뀌었죠? 넓이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의 넓이는 직사각형 크기, 변경 후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6 곱하기 4가 되겠죠. 64인가요? 둘레의 길이는 프린트, 렉트 1번, 점, 페리, 미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출력하려고 하는 거냐면 직사각형 크기 변경 후에 둘레 길이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16 더하기 4 곱하기 2잖아요. 20 곱하기 2니까 40인가요? 맞나? 네, 맞죠. 그러면 크기 변경이 제대로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크기가 가로 길이 4, 세로 길이 3이었기 때문에 4 곱하기 3 해서 12가 나왔지만 가로 길이가 16, 세로 길이가 4로 바뀌었으면 넓이는 16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6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작성하신 코드.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을 만들어 봤는데 반대로 세로가 긴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가로 길이를 3으로 하고 세로 길이를 10으로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했을 때 넓이는 잘 계산이 되는지 둘레 길이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직사각형을 또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를 바꾼 다음에 다시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계산했던 넓이와는 다른 넓이가 나와야 되겠죠. 가로 세로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나가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객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만들겠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직사각형을 가지고서 직사각형의 속성들을 이용해서 기능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정말 그럼 다 아시는 거죠?